자, 웹과 인터넷, 이와 연결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웹과 인터넷 그리고 이와 연결된 다양한 직업군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길을 잃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요약 정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챕터 3 바로 위에 보시면 주요 용어 정리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5개를 정리해 놨습니다. 읽어보기만 할게요. 인터넷, 웹, URL, IP, 포트입니다. 자, 이 키워드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용어들은 부가적인 용어들이니까 수업이 끝나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웹이란 무엇일까요? 이 웹은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줄여서 WWW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웹은 서비스, 그러니까 정보 공간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은 거대한 네트워크 망입니다. 이 두 개는 다른 용어이고요. 인터넷 위에서 올라가는 서비스를 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은요, 철도 네트워크와 같아요. 철도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열차가 운행됩니다. 그 중 하나가 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웹은 KTX, 새마을, 무궁화호 같은 여객 열차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 열차에 탑승한 탑승객은 대부분 웹페이지인데요. 웹페이지만 있지는 않고요. 음성 파일이나 이미지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자, www.naver.com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I, 개발자 도구를 열고요. 맥북은 커맨드 옵션 I죠. 여기서 네트워크 탭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프레시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브라우저가 통신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언제 가져오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일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만 누르면 이미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개발자 도구도 개발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영상을 미리 찍어 놨어요. 무료 영상으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 유튜브 채널에서 보셔도 좋고요. 인프라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셔도 됩니다. 같은 강의예요. 자, 이거 닫고요. 이런 승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디서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망 위에서요. 그런데 철도 위에는 여객 열차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 열차도 있죠. 이는 인터넷 상에서 웹 위에 다른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이메일, 자, 이메일을 화물 열차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FTP는 공사 열차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러한 것들은 웹과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동작을 합니다. 자, FTP는 파일 전송할 때 쓰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뒤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약속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웹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웹은 웹페이지라고 불리는 문서들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정보 서비스이죠. 자, 이 웹페이지는요,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서 연결이 됩니다.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링크,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링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링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 자, 추후에도 상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웹의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내용 하나하나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성 요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간단한 개념을 살펴본 후에 넘어가고요.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페이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웹 어셈블리도 있죠. 네,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또 대중적인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이 3개를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HTML은 뼈대에 비유를 많이 하고요. CSS는 피부 또는 겉옷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근육에 비유를 하죠. 자, 웹의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URL이에요. 이 URL은 주소창에 입력하는 요겁니다. 요게 웹상의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이고요. 그리고 HTTP는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의 통신 규약, 그러니까 통신 약속이에요. 어떤 규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통신을 하셔야 이걸 HTTP라고 인식을 하고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한번 뜯어볼 거예요. 그 텍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자, DNS는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시스템이에요. 뒤에서 좀 다뤄볼 겁니다. 아직 도메인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도 안 드렸고 IP 주소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안 드렸죠. 웹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응답을 받는 서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이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응답하는 것을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중요한 용어이지만 뒤에서 다룰 내용이니까요. 필기하면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는요.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요청하고 받는 응답을 해석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웹브라우저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게 요청이고 보여지는 화면이 응답인 거잖아요. 그런데 꼭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이 요청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웹페이지의 중요 구성 요소와 웹의 중요 구성 요소를 살펴봤고요. 지금 여기선 5개의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인터넷, 웹, 그리고 URL, IP, 포트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웹의 동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www.naver.com으로 여기다가 입력한다고 한다면 네이버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셔서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에 가주세요 또는 위니브에 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택시 아저씨가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나 위니브를 알지 못하거든요. 알면 좋겠지만요. 그러면 아저씨가 내비게이션에 위니브 또는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를 치겠죠. 이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네이버.com은요 이름에 속한다는 거예요. 주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처음 사시면 제가 왜 처음 컴퓨터를 사는 것에 비유를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미 IP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주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컴퓨터를 사면 네이버를 쳤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뭐를요? 주소를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이버라고 치시면 공유기 스위치를 지나서 라우터를 지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노트북에 www.naver.com을 치게 되면요 이러한 요청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패킷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킷을 이제 전송해 줘야 돼요. 아직 IP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네, 패킷이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나 스위치 장비에 들어가게 되죠. 참고로 여러분 무선은요 보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 데에서 와이파이로 민감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이걸 도청할 수 있거든요. 그걸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과목과 관련 없는 얘기고요. 공유기를 통하면 보통 이제 아파트에 사신다고 한다면은 이 아파트 지하에 보면 여기 아파트 지하에요 스위치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랜선만 쭉 꼽혀져 있는 이런 장비를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스위치 장비는요. 그럼 이 스위치 장비를 통해서 이 아파트 단지가 묶여져 있는 곳 어딘가에 라우터 장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와 여기서부터는요 광선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광선이요, 빛광자 씁니다. 여기는 랜선이죠, 랜선. 그래서 빛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 라우터는 이러한 패킷이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어서 DNS로 이렇게 전송을 해줬습니다. 그럼 DNS에 어떤 게 있냐면 www.naver.com이 어느 IP랑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여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들어왔으니 이것을 반환해 줍니다. 자, 그럼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걸 타고요. 다시 가서 여기까지 와야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주소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글의 주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요 파워쉘을 실행시킬 건데요. 여기 파워쉘이 있죠?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s lookup www.google.com 여러분 모든 URL이 이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P를 알아내더라도 IP로 직접 접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곳들도 많거든요. 근데 구글은 허락하고 있어요. 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응답이 나왔죠.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요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컨트롤 V 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로 접속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이 도메인은 어떻게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이걸 구매하게 된 걸까요? 자, 이 DNS는 국제기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판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WS나 쉽게 초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카페24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홈페이지에서 도메인이 있어요. 도메인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인프라 담당자이시거나 아니면 실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왜 카페24를 추천해 줬을까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싼 거 쓰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도메인은 뺏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2,000원 이 정도는 지불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 도메인 뺏는 거나 뺏기는 스토리는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AWS나 이런 카페24에서 약간 금액을 주고 구매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뺏기지 않습니다. 쉽게 뺏기지 않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원하는 도메인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2년에 44,000원, 1년에 22,000원입니다. 누가 구매했어요. 도메인 정보 눌러보면은 이 구매한 사람의 정보가 나옵니다. 저희 회사 도메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니브 도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kr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메인 정보에 등록인에 이호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매한 사람의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매하게 되시면 나중에 서버를 구축하셔서 이 도메인과 연결만 시켜주시면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고요. 이제 주소를 알아냈으니 다시 가서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서버에서 이 리퀘스트에 따라서 보내야 될 정보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지금 보고 있으신 이러한 웹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글에 접속했을 때 구글 페이지가 보여지는 게 이 4가지 스텝을 거쳐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보안 장비나 DB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를 설명 안 해드렸죠. 이름과 주소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문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택시 기사분에게 이름을 알려드렸습니다. 위니브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께서 내비게이션에 위니브라고 치고요. 주소를 알아냈어요. 저희는 라우트 330에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첨단과학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와보시면 이 단지가 크기 때문에 문이 굉장히 많아요. 방도 굉장히 많고요. 회사도 저희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소로 오셨어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와 같은 상태에서요? 이름과 주소가 같은 상태에서, 또는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이름은 여러 개로 이렇게 해놓고 하나의 주소에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뭐만 다르게요? 문만 다르게요. 이게 포트입니다. 포트.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A라는 URL로 들어오게 되면 이 노트북을 통해서 1번 문으로 들어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에는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B라는 URL로 들어오게 되면, 자, 들어오게 되면 2번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2번 문에는 위니브라는 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서비스를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만 다르게요. 지금 이 상태는 주소는 같죠. 자, 이렇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코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근데 여기 챕터에 있지는 않거든요. 약간 내려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미 소스 코드가 있어요. 이 소스 코드를 잠시만 가져올게요. 지금 챕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요. 복사해서요. 자, 저는 이 네트워크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두었습니다. 크게 해서요. 여기서 new 파일 한 다음에 001.py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라인 별의 코드들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트입니다. 포트. 자, 제가 여기다가 new 파일 index.html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느낌표 탭 헤딩 1 hello world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여기서 python 001.py 이렇게 하면요, 8080 서비스로 지금 내 컴퓨터에서 이 서버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내 IP는 뭐냐면 127.0.0.1이에요. 이게 내 IP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접속했을 때의 IP인 거죠. 여기서 8080 여기를 한번 접속해 볼게요. 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헬로월드가 나왔죠. 제가 코딩한 거잖아요. 아까 전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느낌표 2개 한번 달아볼게요.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리프레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느낌표 2개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8080 포트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콜론 한 다음에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주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포트가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800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동그라미가 돌고 있죠. 그러다가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고 떴습니다. 8000번 포트에서는 아무것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서버 한번 꺼볼게요. 끄고요. 자, 컨트롤 C를 누르면 서버가 멈추거든요. 이게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쓴 게 아니어갖고 매끄럽게 끊기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잘 끊기지 않으면 여기서 한 번 더 접속을 하시면 제대로 끊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들어와서요, 이번에는 8000번에서 서비스 해볼게요. 아까는 8000번이 접속이 안 됐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8080 포트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요, 8000번으로 들어갔을 때 헬로 월드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080을 한번 접속해 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리고 사이트 연결할 수 없음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닫아 놓을게요. 자, 요것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은 다음 챕터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델리트, 이것도 델리트.
놓고요. 지금 포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잠깐 해봤습니다. 나머지도 다 닫아놓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여기 하고 있었죠.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포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여기서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서버에 있어도 여러 개의 웹페이지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매핑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서비스가 아래 IP들과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서버에서는 하나의 IP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서비스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스터디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이긴 한데요. 이 서비스는 여기에 매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소가 지금 다 같죠? 3개가요. 그리고 뒤에 포트만 달라요. 443번, 8000번, 8080번. 이렇게 각기 다른 URL을 하나의 도메인과 또는 하나의 IP 주소에서 포트만 다르게 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트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예제일 뿐 일반적이진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 개념인 URL, IP, 포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URL 같은 경우에는 더 깊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IT 분야의 직업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위에서 살펴본 인터넷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나 우리와의 업무 접촉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므로 여러분들은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프론트엔드 개발자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파란 색깔이 칠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서버에서 파일이 전송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화면, 거기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코드는 여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프론트엔드 딴에는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퍼블리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업무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회사마다 달라요. 프론트엔드는 웹 개발에서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담당하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의 기술 사용해서 웹페이지의 구조, 디자인, 동작을 구현합니다. 여기 퍼블리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디자인을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형태로 만들어주고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PC 화면이 있고 모바일 화면이 있죠. 그리고 다크 모드도 이렇게 있어요. 보통은 PC 화면, 태블릿 화면, 그리고 휴대폰 화면 이렇게 3개를 설계하거든요. 자,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컨트롤하는 역할들도 함께 담당을 해요. 이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다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스터디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서비스에서 이 화면을 설계하는 분은 퍼블리셔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컨트롤 쉬프트 I 눌러보고요, 네트워크에 다시 리프레시 한번 해보면요, 여기에 이 리스트가 이렇게 뿌려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웹페이지 디자인을 구현하는 거지 실제로 웹페이지 디자인은 누가 해요? 이거는 디자이너가 합니다. 색깔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가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렇게 맞춰주면은 1픽셀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다 맞춰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화면이 여기에 있는 화면과 1픽셀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요, 리액트나 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왜 언급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리액트나 뷰 튜토리얼 정도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러면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백엔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백엔드는 여기에 파란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 인프라 관리자, 이 백엔드는요, 웹 애플리케이션의 서버 측 로직,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을 구현해요.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응답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면 이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데이터들은 다 백엔드에서 전송이 된 데이터라는 거죠.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요, 자바는 스프링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익스프레스나 네스트.js, 파이썬은 패스트AP나 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는 백엔드 개발자분들께서 리액트나 뷰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까지 경험해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바 스프링 같은 걸 선택하게 되시면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튜토리얼 하시는 데에도요. 그래서 만약에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파이썬의 패스트 API 요 정도만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서 백엔드가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자, 그리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 전문가가 왜 여기서 설명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백엔드 담당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프론트엔드와 통신을 하고 싶은데 또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백엔드까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대부분 각종 보안 장비에서 블록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에는 특히 이제 대기업이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버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정보보안 팀에다가 내가 이러한 IP로 또는 이러한 URL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 이 URL과 IP와 포트를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줘야 돼요. 정보보호 전문가는 오히려 여러분들과 좀 밀접하게 업무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부하가 발생이 되거나 이럴 때에도 정보보안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트래픽이 많이 가고 있으니 서버를 증설하세요 또는 위험합니다라고 경고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작은 회사는 이 정보보안 팀이 별도로 있지는 않죠.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엔지니어 여기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많이 일하실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가 전송이 됐는데 어디서 유실이 됐다 또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엔지니어에게 이 트래픽이 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경로를 열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많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신규 서버 설치할 때나 이럴 때 여기까지 경로를 설정해주고 테스트할 때 그때 정도의 협업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는데요. 큰 기업이면 이 DBA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서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데이터를 줘 라고 질의를 하게 되면 응답을 주게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돼요. 그것을 최적화하고 관리하고 분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백엔드 개발자가 이런 건 최적화까지 다 담당하기가. 그래서 이제 DBA는 별도로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DB 차원에서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DBA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주요 용어 정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웹은 정보 공간, 그리고 서비스라고 했었습니다. 이 인터넷은 인프라에 가깝고요. 웹은 그 위에 올라가는,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라고 했었죠. URL은 리소스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시자, 이름 또는 경로이고요. IP는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들을 식별하기 위한 숫자 주소입니다. 이것도 버전 4와 버전 6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버전 4가 0.0.0.0부터 255, 255, 255, 255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소는 이미 거의 다 고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IP 주소 체계가 IP 버전 6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포트, 이 포트는 IP 주소와 함께 사용되어 하나의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여러 개의 서비스나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